This is 집스커버리. 네, 안녕하세요. 20대 공룡사 집스커버리 잭도입니다.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부터 부동산 시리즈 10편, 몇 편? 단 10편을 준비했습니다. 이 10편만 보시면 여러분들도 판부동산 전문가가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혼자서도 부동산을 자신있게 다니실 수 있게 될 것이며 사기를 당할 일이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이 시리즈는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정리했고요.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식들로만 구성을 해놨습니다. 모든 정보에 대한 비용은 무료입니다. 그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는 집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의 핵심이자 기초의 기초의 기초예요. 이 등기부 등본이 도대체 뭔데 알아야 될까? 등기부는 쉽게 말해서 건물의 신분증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Building Identification Card. 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건물을 담보로 이 사람이 빌린 돈이 얼마인지, 이 건물이 지어진 지는 몇 년 정도 됐는지, 이 건물의 사이즈는 몇 평 정도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서입니다. 증서. 이렇게 A4 용지 한 장에 핵심만 줄여서 나와요. 알고 보면 너무 쉽습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 등기부를 왜 볼 줄 알아야 할까요?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 등기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제가 이전에 신천지에 빠졌었죠? 왜 빠졌을까요? 제가 성경을 볼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면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물의 등기부를 보는 방법을 모르면 이 건물이 위험한 건물인지 안전한 건물인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계약을 하고 거기서 살다가 보증금이 그냥 공중에 분리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으셔야 되겠죠? 일을 소홀히 하고 공인중개사 말만 믿었다가, 건물주 말만 믿었다가 1억 이상 손해보신 분들 놀랍게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집을 구하러 오시는 분들도 그런 경우 5천만 원 이상 자기가 잃어봤어 토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놀랍죠? 서민들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셋돈을 떼먹는 사기 사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십 명, 몇백 명씩 피해를 입힌 집주인들이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세입자들이 돈을 돌려받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취재진이 만난 피해자 중에 전세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은 세입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인터뷰하고 나면요, 며칠 되게 힘들어요. 계속 생각이 나요, 이게. 그런데도 제가 인터뷰 계속 하는 거는요, 그냥 어떻게든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4천만 원이라는 큰 돈으로 이 집을 계약을 했는데 정말 저는 부모님을 볼 면목이 없죠. 나쁜 사람은 집주인이라고 해도 죄인은 제가 된 것만 같은 기분이라. 여기에 이제 전세가 나오는 일은 되게 드물다고 그러면서 빨리 계약해라. 보통 근저당이 설정된 물건들은 대체로 그 소유자가 좀 돈이 급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에게 어떻게든 간에 금매로 내놓거나 좀 중개를 조금 이렇게 서둘러서 해달라고 요청한 물건들이거든요. 괜찮다 그렇게 말을 했었었죠. 전세 이제 한두 집이라고. 하니까 해라 그 말을 해주셨는데 자기들도 속았다. 사기당했다. 부동산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되게 무책임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세 같은 경우 보통 괜히 100% 오픈하지 않으면 그래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파산 과정 중에는 돈을 달라거나 이렇게 압박을 할 수 없다는 너무 화가 나는데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없고 답답하고. 학생들이 이제 확정액자랑 전입 신고를 대부분 안 해요. 이런 걸 아예 모르고 있는, 심지어 지금까지 하지 않은 사람도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땐 사실 이게 계획적이라고밖에. 우리가 사람을 알아갈 때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최소한의 것들은 아셔야 되죠. 자, 생각해보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상형을 만났어. 근데 결혼해보고 이 사람이 경찰서에 끌려가서 봤더니 빨간 줄이 꺼있는 거야. 무슨 범죄지? 했더니 이 사람이 성범죄자. 그것도 유아 성범죄자래. 여러분들 그 사람이랑 살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도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건물을 봤는데 입주했어. 근데 다시 자세히 내가 좀 공부를 하고 등기부를 보니까 이 건물이 정말 융자가
굿바이 받아져 있는 경매 넘어가기 직전의 건물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들이 평생 번 돈 1,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1억 이거를 지킬 수 없다는 생각, 불안감에 잠 잘 수 있겠냐. 이런 불안감이 없기 위해서 애초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후회 없이 그리고 안전하게 사기당할 확률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일반인분들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알려줘야 돼요. 하지만 제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등기부등본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바로 등기부등본을 한번 직접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등기부등본이란 바로 건물의 신분증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토지부와 갑구, 을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단어가 좀 생소하죠? 하지만 아주 쉽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표제부라는 것은 서론입니다. 건물의 건축 연도, 총 층수, 그리고 건물의 면적, 그리고 건물의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갑구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갑구에는 이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소유자의 분쟁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을구는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나타나 있는데 건물을 담보로 빌린 돈이 얼마인지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의 간략한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직접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분께 집 주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적어 오시면 되고요. 네이버에 인터넷 등기소라고 치면은 이런 사이트를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예요. 등기부 열람하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주소를 여러분들이 치시고 검색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개 다 떼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냐면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 건물과 토지 소유자는 똑같은데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등기부가 있는 거고요. 건물 등기부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말소사항을 포함할 건지 아니면 현재 유효사항만 나타낼 건지 이렇게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쉽게 이해하자면 말소사항, 이미 예전에 없어진 과거 전 주인, 현재 주인 말고 전 주인이 누구인지, 전 주인이 있었을 때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말소사항 포함을 누르시면 되고, 현재 사항만 간단하게 보시고 싶다면 현재 유효사항을 누르시면 됩니다. 하지만 말소사항이 조금 재밌거든요. 건물의 역사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부 등본을 떼기 위해선 이렇게 700원이 수수료가 듭니다. 그래서 700원을 결제하시고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으시면 되는데요. 결제 방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한번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까 공인인증서 항상 준비해 두시고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서 결제를 완료하면 여러분들은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똑같이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결제 처리 중인데 이제 결제 완료가 되면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기부를 한번 떼봤습니다. 떼보면 등기사항 전무 증명서, 이전의 기록들까지 다 포함해서 뗐기 때문에 말소사항 포함이라고 나와 있고, 건물 등기부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위에는 주소가 나와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표제부가 나와 있습니다. 이 표제부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건물의 층수, 면적, 용도를 알 수 있다고 했었죠. 자,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총 4층으로 되어 있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즉 고시원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 층수마다의 면적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표제부를 통해서 이 건물이 대략 언제 지어졌고 크기는 몇 평 정도고 건물의 용도는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볍게 파악하시고요. 갑구를 보시면 소유자에 대한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에 대한 사항들, 이전의 기록들까지 쫙 뽑았으니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 열람 일시가 나와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에 가서 등기부 등본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한 달 전 거를
보여준다면 좀 곤란하겠죠. 한 달 후,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등기부를 보여줬다면 현재 또 다른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당일 기준으로 등기부를 뽑으셔서 봐야 됩니다. 등기부를 보실 때 몇 시 몇 분 몇 초에 뽑으셨는지까지 다 나오니까 이거를 꼭 체크하시고요. 자, 각구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권재복 씨가 하셨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것은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준공, 허가를 받은 뒤에 소유자가 누구인지 최초로 건물의 주민등록증 같은 등기부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써져 있으면 최초의 소유자라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권 씨가 신 씨에게 2018년도에 매매를 해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이 신 씨가 현재까지 주인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을구가 나와 있습니다. 을구에는 보시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건물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자, 그래서 이 갑구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핵심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신 씨입니다. 신 씨. 권 씨가 아니라 신 씨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할 때 이 신 씨가 맞는지, 진짜 등기부상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주민등록증 또한 위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분증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신분증을 확인할 수가 있는 주소를 제가 링크를 띄워 드릴 테니까 여기서 확인까지 해보시면 정말 정확하겠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여러분들은 계약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상당수의 부동산들이 이 부분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고수인 분들도 별일 없겠지 하고 넘어가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아셔야 되겠죠. 실제 소유자랑 꼭 반드시 계약을 하셔야 된다는 점. 그러고 난 뒤에 중요한 거는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로 반드시 계약금 및 보증금을 입금하셔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갑구에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파악하셔야 될 것은 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실제 주인이 왔을 때 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신분증 진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에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고요. 이렇게 확인을 하셨다면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및 보증금을 입금하셔야 된다는, 이것까지만 하면 여러분들은 거의 90%를 끝내신 거예요. 너무나 안전하게 계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을구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